죽기 직전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왜 나는 제대로 살아보지 못했을까? 평생을 참고 버티고 남 눈치 보며 살다가 정작 나를 위한 즐거움은 제대로 느껴보지 못한 채 인생이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좋은 부모가 되려고, 좋은 배우자가 되려고,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 내 마음을 눌러왔습니다. 하지만 석가모니는 말했습니다.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괴로움은 선택이다. 왜 우리는 이렇게까지 괴로워졌을까요? 답은 단순합니다. 즐거움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즐거움은 단순한 쾌락이 아닙니다. 인생을 버티게 하는 힘, 삶을 견디게 하는 지혜, 그리고 마음을 살리는 기술입니다. 수천 년의 지혜 속에서 발견된 단 세 가지. 이 세 가지를 아는 순간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먼저 마음을 즐길 줄 아는 사람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행복은 바깥이 아니라 내면의 상태라고. 많은 사람들은 행복의 조건을 찾습니다. 돈이 있어야 하고, 건강해야 하고, 사람이 많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누군가는 평온하고 누군가는 괴로워합니다. 그 차이는 단 하나, 마음을 다루는 힘입니다. 책은담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평온하면 비바람 속에서도 고요하다고. 우리는 상황을 바꾸려고만 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루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조용히 앉아 숨을 느끼고 생각을 내려놓는 것. 이것이 마음을 즐기는 시작입니다. 자기 자신과 함께 있는 시간이 편안해지는 순간 외로움과 불안은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다음은 몸을 즐길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몸의 소중함을 너무 늦게 깨닫습니다. 아프고 나서야 비로소 알게 됩니다.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고 하지만 건강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햇빛을 쬐고 천천히 걷고 깊게 숨 쉬는 것. 이 단순한 것들이 몸을 살리고 삶을 바꿉니다. 칸트는 평생 규칙적인 삶을 유지했습니다.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걷는 삶.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몸이 안정되면 마음이 안정되기 때문입니다. 몸을 즐긴다는 것은 억지로 단련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의 상태를 느끼는 것입니다. 조금 느려도 괜찮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 몸으로 살아있음을 느끼는 것. 그것이 바로 삶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세상을 즐길 줄 아는 사람입니다. 발타자르 그라시아는 말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작은 것에서 기쁨을 찾는다고. 우리는 너무 큰 것만 바라봅니다. 성공, 돈, 성과하지만 인생은 대부분 사소한 순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뜻한 햇살 한 잔의 차, 조용한 아침. 이것을 느끼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결국 허무해집니다. 석가모니는 말했습니다. 현재에 머무는 자만이 삶을 온전히 산다고. 세상을 즐긴다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안정되면 몸이 편안해지고, 몸이 편안해지면 세상이 아름다워 보입니다. 결국 인생은 밖이 아니라 안에서 결정됩니다. 지금 당신의 하루는 어떻습니까? 아침부터 걱정으로 시작하고 하루 종일 쫓기듯 살다가 밤에는 후회하며 잠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부터 바꿔야 합니다.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아주 작은 것부터. 아침에 눈을 뜨면 숨을 깊게 한 번 쉬십시오. 밥을 먹을 때 천천히 맛을 느껴보십시오. 하루 10분 조용히 앉아보십시오. 이 작은 습관들이 인생을 바꿉니다. 인생은 생각보다 길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지나갑니다. 마지막 순간에 나는 잘 살았다고 말하고 싶다면 지금부터 마음을 즐기십시오. 몸을 즐기십시오. 세상을 즐기십시오. 그 순간 인생은 더 이상 버텨야 하는 시간이 아니라 누려야 하는 시간이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한 가지를 놓칩니다. 즐거움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선택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늘 말합니다.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돈이 더 모이면, 시간이 나면 그때 가서 인생을 즐기겠다고 하지만 그 나중은 결국 오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늘 미래를 기다리다 현재를 잃어버린다. 지금 이 순간을 살지 못하는 사람은 10년 뒤에도 똑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끝나는 날 남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나는 결국 지금도 못 살았고 그때도 못 살았구나. 이건
너무 잔인한 진실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지금 당신이 힘들다고 느끼는 이유, 불행하다고 느끼는 이유, 외롭다고 느끼는 이유, 사실은 환경 때문이 아니라 지금을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과거에 묶여 있었고 미래에 기대며 살았습니다.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하느라 정작 가장 중요한 지금을 단 한 번도 제대로 살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공허한 것입니다. 석가모니는 말했습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를 꿈꾸지 말며 현재에 집중하라. 이 말은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인생의 핵심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앉아 있는 자리, 당신이 보고 있는 풍경, 당신이 숨 쉬고 있는 공기, 이 모든 것이 다시는 오지 않을 단 한 번뿐인 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소중한 순간을 휴대폰 속에서, 걱정 속에서, 남의 시선 속에서 그냥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허무해지는 것입니다. 발타자르 그라시아는 말했습니다. 삶을 잘 사는 기술은 작은 것을 크게 느끼는 데 있다. 큰 행복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그건 오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대신 작은 것을 느끼십시오. 따뜻한 햇살이 얼굴에 닿는 순간, 따뜻한 밥 한 끼를 천천히 씹는 순간, 조용한 밤, 아무 소리 없이 숨 쉬는 순간, 이것을 느낄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인생을 잘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이걸 모른 채 살아갑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더 큰 것, 더 자극적인 것, 더 빠른 것을 찾다가 결국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이게 바로 현대인의 가장 큰 비극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삶의 속도를 조금 늦추십시오. 빨리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금 느리게 걸어도 괜찮습니다. 조금 쉬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인생은 생각보다 훨씬 짧고 건강은 생각보다 훨씬 빨리 사라집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나중으로 미루지 마십시오. 보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지금 연락하십시오. 가고 싶은 곳이 있다면 지금 가십시오.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지금 하십시오. 인생은 준비가 끝났을 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시작하는 것입니다.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일 하겠다고 말하는 사람은 평생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지금 하지 않으면 결국 끝까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이 끝나는 날 가장 많이 하는 후회가 이것입니다. 그때 왜 하지 않았을까? 이 말을 당신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시작하십시오. 크게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하루 조금 더 느끼고 조금 더 감사하고 조금 더 나답게 살아보는 것.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당신은 이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충분히 느끼며 살았다. 나는 내 인생을 살았다. 그 순간 당신의 인생은 비로소 완성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정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하루를 버티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버티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해야 할 일을 하고 시간을 보내고 하루를 끝내는 삶. 이것은 삶이 아니라 소모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지쳐갑니다. 이유도 모른 채 마음이 무겁고 이유도 모른 채 삶이 재미없어집니다. 왜일까요? 아무것도 느끼지 않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느끼는 것입니다. 기쁘고 슬프고 따뜻하고 고요한 것까지 이 모든 감각이 살아있을 때 비로소 인생은 살아 움직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느끼는 법을 잊어버렸습니다. 늘 바쁘고 늘 쫓기고 늘 비교하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인생은 점점 무너집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이미 지쳐버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다시 느끼는 삶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하루 하늘을 한번 올려다 보십시오. 바람이 스치는 순간을 느껴보십시오. 따뜻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셔보십시오. 이 단순한 행동들이 당신의 감각을 다시 깨웁니다. 그리고 그 순간 삶은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더 나은 삶만을 추구해왔습니다. 더 많이 벌고, 더 높은 곳에 올라가고,
더 인정받는 삶하지만 그 과정에서 정작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지금의 삶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하지 않다면 어떤 미래도 소중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허무해지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삶은 고통과 지루함 사이를 오간다 하지만 그 사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깨어있는 삶입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같은 하루를 살아도 다르게 느낍니다. 같은 길을 걸어도 다르게 보고 같은 시간을 보내도 다르게 살아갑니다. 이 차이가 인생의 질을 완전히 바꿉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조금 더 깨어 있으십시오. 자동으로 흘러가는 삶이 아니라 의식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진짜 인생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너무 쉽게 자기 자신을 놓쳐버립니다. 남의 기준에 맞추고 남의 시선을 의식하고 남의 기대에 맞춰 살다가 정작 나는 어떤 사람인지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생이 끝날 때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나는 내 인생을 살지 못했다. 이보다 더 큰 후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나를 되찾아야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편안한 것, 내가 진짜 원하는 것, 이것을 하나씩 다시 느껴보십시오. 작아도 괜찮습니다. 사소해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의 인생입니다. 인생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내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내가 편안하고 내가 만족스럽다면 그 삶은 이미 충분히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완벽한 순간은 없습니다. 완벽해지면 시작하겠다는 생각은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지금 이 부족한 상태, 그대로 시작하는 것이 가장 완벽한 선택입니다. 조금 서툴러도 괜찮고 조금 느려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하루를 조금 더 느끼고 하루를 조금 더 살아내는 것, 그것이 쌓이면 어느 순간 당신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한 가지만은 꼭 기억하십시오. 인생은 언젠가 끝납니다. 그 사실을 잊고 살 때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정확히 마주하는 순간 삶의 태도가 완전히 바뀝니다. 지금 이 하루는 당신의 인생에서 다시는 오지 않을 소중한 하루입니다. 그 하루를 그저 흘려보낼 것인지 아니면 제대로 살아낼 것인지 그 선택은 오직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버티고 있는가? 이 질문에 당신이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는 날, 그날부터 당신의 인생은 진짜로 시작됩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이에 뭘 새로 시작하겠어? 이제 와서 달라져봤자 뭐 하겠어? 내 인생은 이미 늦었어. 하지만 바로 그 생각이 사람을 가장 빨리 늙게 만듭니다. 몸이 늙는 것보다 먼저 늙는 것은 마음입니다. 할 수 없다고 믿는 순간 인생은 거기서 멈춰버립니다. 반대로 아직 늦지 않았다고 믿는 사람은 주름이 있어도 나이가 많아도 삶의 빛을 잃지 않습니다. 진짜 젊음은 나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느끼고 다시 배우고 다시 기뻐할 수 있는 마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70이 넘어도 눈빛이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50도 되기 전에 이미 삶에 지쳐버립니다. 그 차이는 돈도 아니고 학벌도 아니고 재산도 아닙니다. 삶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책은담에는 이런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마음에 욕심이 가득하면 눈앞에 복도 보이지 않고 마음이 맑고 고요하면 작은 기쁨도 크게 느껴진다고.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부족한 것만 보며 살아왔습니다. 남보다 가진 것이 적은 것, 예전보다 건강이 약해진 것,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자식과 사람들, 점점 줄어드는 기회, 이런 것들만 바라보다 보면 삶은 금세 어두워집니다. 하지만 시선을 조금만 바꾸면 아직 내게 남아있는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걸을 수 있는 두 다리, 누군가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 따뜻한 국 한 그릇의 맛을 느끼는 혀, 아침 햇살을 볼 수 있는 눈. 이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잃고 나서야 알게 되는 소중한 기적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한 미덕이 아니라 내 삶을 살리는 기술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같은 하루를 살아도 덜 무너집니다. 같은 어려움을 겪어도 끝까지 버텨냅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삶의 무게를 없애주지는 못해도 그 무게를 견딜 힘은 주기 때문입니다. 탈무드의 지혜도 결국 같은 말을 합니다.
가진 것이 적은 사람이 가난한 것이 아니라 끝없이 더 가지려는 사람이 가난하다고. 우리는 늘 무언가가 더 있어야 행복할 것처럼 생각합니다. 조금만 더 벌면, 조금만 더 인정받으면, 조금만 더 건강해지면, 조금만 더 사정이 나아지면 그때 비로소 편안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아온 세월 끝에도 마음은 왜 여전히 불안할까요? 행복을 나중에 조건으로 미뤄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이 채우는 일이 아니라 이미 있는 것을 제대로 바라보는 일입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마음이 시끄러우면 지옥이고, 작은 방에 살아도 마음이 편안하면 쉼터가 됩니다. 결국 사는 곳보다 중요한 것은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또 묻습니다. 그럼 사람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실 많은 사람이 노년으로 갈수록 더 힘들어하는 것도 결국 사람 때문입니다. 자식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배우자 때문에 외롭고, 형제 때문에 서운하고, 친구 때문에 실망합니다. 젊을 때는 일 때문에 힘들었지만 나이가 들수록 사람 때문에 더 지칩니다. 왜일까요? 기대가 크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저 사람도 알아주겠지. 내가 진심이었으니 저 사람도 진심이겠지. 내가 참고 맞췄으니 이제는 편해지겠지. 하지만 인생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처를 덜 받으려면 사람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내 삶 전체를 걸지 말아야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에서 적당한 거리가 평온을 지키는 지혜라고 말했습니다. 지나치게 기대하면 실망이 커지고, 지나치게 매달리면 상처가 깊어집니다. 시니어의 삶에서 가장 필요한 것도 어쩌면 이 지혜일지 모릅니다. 따뜻하되, 휘둘리지 않고 사랑하되, 무너지지 않고 도와주되, 내 중심을 잃지 않는 것. 이게 바로 품위 있게 나이 드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사람에게 다 주고 정작 자기 자신은 텅 비어버린 사람은 결국 늦은 밤 더 외로워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금 달라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챙기기 전에 내 마음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표정보다 내 마음의 상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기대보다 내 삶의 균형을 먼저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오래 갑니다. 그래야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래야 끝까지 따뜻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착한 사람이 늘 참는 사람이라고, 좋은 사람이 늘 손해보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미덕이 아니라 자기 소모일 수 있습니다. 진짜 좋은 사람은 끝까지 무너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기 삶을 지키면서도 남을 해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결국 오래 평안합니다. 또 하나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삶은 더 단순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많이 주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사람도 많이 알고, 일도 많이 벌이고, 물건도 많이 모으고, 인정도 많이 받고 싶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인생은 하나둘 정리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복잡한 관계를 줄이고, 불필요한 욕심을 덜어내고, 쓸데없는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 마음을 시끄럽게 하는 것들을 비워내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삶의 진짜 소리가 들립니다. 내 숨소리, 내 마음 소리, 내 하루의 온도,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의 방향. 칸트는 질서 있는 삶을 살았고 그 질서 안에서 자유를 발견했습니다. 이 말은 참 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유를 마음대로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자유는 흔들리지 않는 기준에서 나옵니다. 아무렇게나 사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황이고, 내 삶의 리듬을 아는 것이 자유입니다. 그래서 시니어에게 필요한 것도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작은 질서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가볍게 몸을 움직이는 시간, 햇빛을 쬐는 시간, 혼자 조용히 생각을 비우는 시간, 조금 천천히 식사를 즐기는 시간. 이런 시간들이 모이면 삶이 다시 중심을 잡기 시작합니다. 중심이 있는 사람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가 한마디 해도, 세상이 시끄러워도, 불안한 소식이 들려와도 금방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밖에서 중심을 찾지 않고 안에서 중심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나이 들수록 더 강해지는 사람들의 비밀입니다. 그들은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자기 삶의 중심을 끝까지 놓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후반전은 더 가지는 경쟁이 아니라 더 선명해지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누가 정말 소중한지, 어떤 하루가 정말 좋은 하루인지, 이것을 아는 사람은
더 이상 조급하지 않습니다. 남보다 늦어도 불안하지 않고, 남보다 적어도 초라하지 않고, 남보다 화려하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남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인생은 비로소 편안해집니다. 발타자르 그라시아는 현명한 사람은 자기 삶의 무게를 스스로 다스릴 줄 안다고 했습니다. 남이 대신 가벼워해 줄 수 없는 것이 바로 인생의 짐입니다. 그러니 더 늦기 전에 배워야 합니다. 무거운 것을 줄이는 법, 마음을 비우는 법, 작은 기쁨을 크게 느끼는 법, 나를 지키면서도 따뜻하게 사는 법. 이것이야말로 삶의 후반전에 가장 필요한 지혜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제부터가 진짜일지도 모릅니다. 젊을 때는 모르고 지나쳤던 것들, 바빠서 놓쳤던 것들, 당연해서 감사하지 못했던 것들, 이제는 보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꽃이 피는 속도, 햇살의 온도, 사람의 진심 말보다 깊은 침묵의 힘, 이런 것을 느끼기 시작할 때 인생은 다시 빛을 냅니다. 그러니 너무 늦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아직 숨 쉬고 있다면, 아직 느낄 수 있다면, 아직 하루가 주어진다면 당신의 인생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부터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더 평안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면 그 인생은 결코 실패한 인생이 아닙니다. 그날부터 당신의 인생은 진짜로 시작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빛으로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십시오.